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판매업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100대가 넘는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남대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완공됐습니다. 체류형 교육 관광이 가능해지면서 청남대 관광 콘텐츠의 다양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4 청원생명축제가 개막 사흘 만에 관람객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수한 농특산품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도 꾸준히 진화하면서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생육부진과 병해충으로 올해 밤 생산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CJB가 2달 전 보도한 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고차 판매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업자가 기술자에게 부탁해 차량 계기판을 건드려 주행거리를 조작한 차량이 100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벌어진 차량 계기판 조작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20년가량 중고차를 판매했던 상사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정도 범행을 벌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계기판을 조작하는 기술자 B씨를 수십 차례 불렀고 B씨는 차량 상태를 보는 진단기를 사용해 수백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5만 킬로미터까지 계기판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터득한 특정 방법을 사용해 주행거리를 조작한 겁니다. 3년에 6만 킬로미터나 5년 10만 킬로미터 등 부품 보증 기간이 넘어가면 차량 값어치가 떨어지는 만큼 A씨와 B씨는 주로 이런 차량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경찰은 일단 29대만 주행거리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국산 차종 105대에 손을 댔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6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계기판 조작이 가능했던 건 제조사의 책임도 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 렌터카는 제조사의 차량 관련 어플리케이션 가입 의무를 두지 않았는데 이런 차량이 중고 시장으로 나올 때 주행거리 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며 앱 사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가입화를 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거기에 벌써 그 키로수가 모든 게 다 그 기록이 쌓이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A씨와 B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이제 청남대에서도 체류형 관광이 가능해졌습니다.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춘 교육시설이 완공된 건데요. 충청북도는 체류형 관광객들을 막기 위한 관광 콘텐츠 다양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남대에 문을 연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입니다. 198억 원을 들여 지어진 이 건물의 목적은 역사 보존과 환경 생태에 대한 교육에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만든 국내 첫 보훈 문화시설이자 청남대 최초의 교육시설이라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는 숙박시설을 갖춰 이제는 청남대에서도 체류형 교육 연계 관광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32개의 생활관에서는 하루 72명이 머무를 수 있는데 다만 청남대 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숙박이 가능하고 개인이 아닌 단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일반인들에게 숙박이 개방된 본관 침실도 마찬가지로 올해 22차례에 걸쳐 330명의 교육생이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길게 머물면서 교육도 받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체류형 교육 관광이 가능해지면서 청남대 관광 콘텐츠의 다양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음식점 한 곳이 운영을 시작하고 모노레일도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경비초소를 갤러리와 휴게 공간으로 하는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 중으로 11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규제를 극복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주는 그런 이 청남대로부터 시작되는 충청북도를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 지사가 대전에서 배를 타고 청남대로 들어올 수 있는 도선 운항과 문희면과 청남대를 잇는 구름다리의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 27일 개막한 2024 청원생명축제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개막 사흘 만에 관람객 3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하고 우수한 농특산품을 살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낙화놀이와 고구마 캐기 등 다양한 구경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되면서 목표 관람객 65만 명 달성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 땅으로는 산산이 부서지며 떨어지는 낙화. 청원생명축제의 대표 구경거리로 자리 잡은 낙화놀이입니다. 어린이집 어른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고구마를 캐고 있습니다. 청원생명축제장 한켠에 마련된 고구마 캐기 체험장은 어린이들이 농촌 생활을 느낄 수 있는 필수 견학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 동생이 클 때 나눠줄 거고 효정이도 좀 조금 줄 거고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지난 27일 개막한 2024 청원생명축제가 개막 사흘 만에 관람객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원생명 브랜드의 농특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를 먹어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청원생명축제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낙화놀이 같이 구경거리도 꾸준히 진화하면서 관람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먹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는 목표 관람객 65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입니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오창읍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밤 수확이 본격 시작됐지만 이상기후 탓에 밤 수확량이 반토막에 그치고 있습니다. 병충해 피해를 입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까지 나타나면서 밤 생산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 소태면의 밤 생산 농가입니다. 중생종인 이평밤과 옥광밤 수확이 한창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잘 익은 밤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어찌 된 일인지 수확량이 저조합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생육 부진과 병해충이 발생했고 수확기도 열흘가량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충주 지역 특산품인 이평밤 생산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 옥광밤은 4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마가 또 너무나 길고 비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소독을 하면 뭐 다 씻겨 내려가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이제 뭐 살판 난 거죠. 만생종인 만적에는 이렇게 밤이 단 하나도 열리지 않은 나무까지 발견됐습니다. 작업 속도까지 더뎌지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알알이 흩어진 밤을 줍기만 하면 됐었는데 올해는 가물었던 8월 날씨 탓에 밤송이째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일일이 밤송이를 벌려 빼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 생산성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40kg짜리 그 밤 한 자루면은 하루에 한 오전에 3자루 정도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한 자루 반 정도뿐이 못하는 것 같아요. 늦어져가지고. 올해 밤 생산량은 예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맥가는 품목별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충주를 비롯한 국내 4대 밤 생산지 모두 작황 부진에 직면한 가운데 수익성 저하에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카지노업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카지노 입점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 송재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환경보호법률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을 금지하고 상대 보호구역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외국인 카지노 입점 문제는 청주시의 불승인 결정에 반발해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천시가 추진한 임시영화관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이회 추경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한시적 영화상영관 설치 운영비 2억 1,900만 원 등 10억 3,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천시는 한방생명과학관 강당에 230석 규모의 임시 영화관을 설치하려 했지만 제천시 의회가 도심과 동떨어져 시민 불편이 우려되고 설치 운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제천시는 민간 영화관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20주년을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영화관 없이 치렀습니다. 경남 밀양은 농산물 품종과 생산량이 많은 곳인데요. 농가들이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통해 다양한 판로 개척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 얼음골의 사과 농장입니다. 수확기를 맞아 농부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에 속까지 빨간 사과입니다. 수확 시기가 빠르고요. 9월에서 10월에 수확을 하고요. 속이 빨간 사과예요. 이렇게 수확된 사과의 70% 이상은 사과즙이나 사과 와인 등 가공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수확된 사과는 잘 씻은 뒤 즙을 짜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숙성시켜야 품질 좋은 와인이 됩니다. 1년 이상 숙성 과정을 거쳐 시판되는 증류주는 상품성을 인정받아 경남도 으뜸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과로 제품화하면은 수익 창출로 이어지면은 좀 더 이제 고부가 가치적으로 이제 더 좋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밀양시 전체 다른 농산물도 최근에는 지역 특산물인 대추로 만든 초콜릿도 출시됐습니다. 밀양시 온라인 쇼핑몰과 관광 명소의 마켓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가공품들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밀양에도 이런 농산물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고 가공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재구매율이 한 70% 이상, 100% 이상 매번 사신 분들은 또 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양시는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과 시제품 생산 지원,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개최 등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가공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올해 예산에도 좀 더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지역 특산물이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가치 높은 제품들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충북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하며 전수조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에 대처 방법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사회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들어오는 수많은 교육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과포화 상태가 됐는데도 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만 배정해 형식적인 교육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청주 모충동에서 발생한 철거 사고를 계기로 해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CJB 청주방송의 관련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191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언, 김세, 이천기 기자는 당시 건물 붕괴 사고부터 그 이면의 감리와 관리 감독의 문제까지 모두 8개의 보도문을 통해 해체 산업의 구조적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주시 내수 삼봉 근린공원이 공원 결정 29년 만에 조성됐습니다. 청주시는 내수 합평리 일원에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와 숲속 걷기길, 세족장 등을 갖춘 근린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공원 해지 위기를 겪었던 내수 삼봉 근린공원은 청주시가 지난해 공사에 착수해 내수읍 최초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청주개발 주식회사가 청주문화재단의 청주문화나눔 사업에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문화나눔은 지역 문화예술계의 후원을 연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청년 예술인을 비롯해 16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향토기업 대원의 설립자 전영우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1930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2년 대원 모방을 창업한 뒤 1984년 본사와 공장을 청주 산단으로 옮겨 충북 향토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제일모직 교복 사업을 인수해 아이비클럽을 설립했고 베트남 최초로 한국형 아파트 칸타비를 건설했습니다. 북한의 지령으로 반국가 활동을 벌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심 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락책 5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했고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뤄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단체 위원장 50살 손모 씨 등 관련자 3명은 지난 2월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충북은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